라벤델 숲은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 근교에 위치한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이 숲에는 비밀스러운 존재가 사는 곳이라 믿어졌어요. 바로 작은 요정들이었죠. 사람들은 동이틀 무렵과 해질녘에만 요정들이 사람들의 눈에 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정들은 숲을 가꾸고 새벽마다 맑은 공기를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숲의 깊은 곳에는 요정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 푸른빛을 띤 라벤델 꽃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마을의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세월의 나무였으며 긴 시간 동안 숲을 지켜온 요정들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요정들 중 하나인 에밀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개와 맑은 머리카락을 가진 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고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했죠. 에밀리는 매일 아침마다 숲을 거닐며 꽃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숲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비들이 날아다니던 곳에 갑자기 나비들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숲의 동물들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숲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밀리는 숲 가장자리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에밀리는 그 길로 마을로 날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던 에밀리는 세월의 나무 앞에 앉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부드럽게 흔들리더니 그동안 얻은 지혜를 속삭였습니다. 이 세상의 소중함은 모두의 손길에서 비롯된단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 친구들과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아라. 에밀리는 나무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친구들과 함께 매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숲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이 만든 작은 플래카드를 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의 숲을 지켜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숲이 깨끗해지고 자연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에밀리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동화로 읽으며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라벤델 숲은 다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곳이 되었고 요정들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숲을 자신의 집처럼 아끼기 시작했고 요정들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지속적으로 선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라벤델 숲은 사람들과 요정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귀여운 이름의 클레르몽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녹음이 우거진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신비한 마법의 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샘의 물은 마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힘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샘의 수호자는 루시안이라는 젊은 요정이었다. 루시안은 이 샘을 지키기 위해 나무와 꽃들로부터 힘을 끌어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루시안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설로만 전해질 뿐이었다. 마을에는 클레망스라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늘 모험을 꿈꾸며 숲을 탐험하곤 했다. 어느 날 클레망스는 우연히 숲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그녀는 빛을 따라가 루시앙의 샘을 발견하게 되었다. 샘의 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클레망스는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와 용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기적의 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클레망스는 마을로 돌아가 샘의 존재와 그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클레망스의 간청에 결국 샘을 찾아가 보았다. 샘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샘의 힘을 질투한 사악한 마녀 모르갱이 샘의 물을 독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두운 마법을 사용해 샘의 물을 오염시키려 했으나 용감한 클레망스와 루시앙의 협력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 클레망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녀를 물리치고 루시앙은 더 강력한 마법으로 샘을 보호하게 되었다. 결국 클레르몽 마을은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마법의 샘의 축복을 받으며 영원히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 클레망스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숲과 마을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클레르몽 마을과 마법의 샘은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마법과 희망 그리고 진정한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주 특별한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렸는데 이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전설적인 친절한 거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거욱트였으며 그는 나타나면 항상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나마 마법의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숲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외부인들은 그곳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숲의 중간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숲속에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많아 외부인에게는 경이로운 장소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일부였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이주민 가족이 들어왔다. 이 가족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 피에르가 있었다. 피에르는 다른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고 마침내 어느 날 단독으로 숲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가는 길에는 빼곡한 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날아다니는 형형색색의 새들이 그를 반겼다. 그 순간 피에르는 거욱트를 만나게 되었다. 거인은 피에르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피에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의 친절한 눈빛에 마음이 놓였다. 거욱트는 피에르에게 숲속의 비밀을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피에르는 알게 되었다. 거욱트는 숲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피에르는 매일 거인을 만나기 위해 숲을 찾아가곤 했다. 거인도 이런 피에르를 기쁘게 맞이하며 때로는 그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나무 사이에서 춤추는 불빛을 보여주거나 피에르가 하늘을 날아보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에르는 마을에서 영웅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시간이 흘러 피에르는 마법의 숲과 거욱트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숲과 거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거욱트의 마음에도 전해졌고 이는 더욱 더 숲과 마을의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끈끈하게 만들었다. 피에르는 어른이 되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숲을 지키고자 하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결국 그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숲과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이끌었다. 거욱트와의 만남은 피에르의 인생을 바꿨고 그 인생의 이야기는 훗날 마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그들 역시 숲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마을과 숲은 오래오래 평화롭게 공존하며 거욱트와 피에르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파리 한복판에는 아주 오래된 시계탑이 있었다. 흔히 시계탑은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탑은 조금 달랐다. 이 특별한 시계탑은 저녁 7시가 되면 마법 같은 일이 발생했다. 주인공은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소녀 에밀리였다. 에밀리는 매일 저녁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이 시계탑을 지나쳤다.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로 북적였고 에밀리도 그 일원 중 하나였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시계탑의 비밀이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와 같이 시계탑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탑에 종이 울리면서 마법의 문이 열렸다. 그 문 너머에는 평소 보던 파리와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 하늘을 나는 개구리들, 그리고 구름으로 만든 궁전이 있었다. 에밀리는 이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용기를 내어 문을 통과하자 그녀는 곧바로 신비로운 정원에 안내자 제라르를 만났다. 제라르는 순백의 늑대였으며 이 세계의 모든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에밀리.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라르는 말했다. 이곳에서 시간이 멈추는 비밀을 푸신다면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에밀리는 제라르와 함께 신비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구름 궁전의 비밀 통로 빛나는 호수, 그리고 멜로디가 흐르는 숲을 지나며 여러 테스트를 견뎌냈다. 시계탑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이 모든 장소에 흩어져 있었다.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거대한 시간의 방이었다. 이 방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가도 느리게 흘러가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거대한 시계가 있는데 이것이 시계탑의 심장이었다. 이 시계는 파리 시간뿐 아니라 마법의 세계 시간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마법의 시계바늘을 맞추기 위해 제라르의 도움을 받아 여러 도전을 완수했다. 그녀가 모든 시계의 맞춤을 끝마쳤을 때 시계는 높은 소리로 종을 울리며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사람의 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제 시계탑의 비밀을 알게 된 에밀리는 언제든지 이 신비한 세계와 그녀의 일상 세계를 연결할 수 있었다. 에밀리는 샹젤리제를 따라 신비로운 세계를 여행하며 그곳에서 배운 것들로 그녀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도왔다. 에밀리는 이렇게 매일 두 세계를 넘나드는 삶을 즐기며 두 세계의 화해와 조화를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시간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찾았다고 느꼈다. 그 후로도 파리의 시계탑은 여전히 저녁 7시가 되면 마법을 일으켰다. 아무도 그 비밀을 모르지만 에밀리는 항상 그곳에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녀의 모험담을 듣고픈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계탑과 샹젤리제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다.